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야말로 영상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찔한 질주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인데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화면을 저희가 정지를 했는데 예. 차와 부딪힌 택시기사 걱정이 되는 정말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중태입니다. 지금 예. 저 앞에 시속 100으로 질주를 하잖아요. 예. 코너인데도 전혀 속도를 감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에 택시가 튀어나왔는데 정차해 있는 택시에서 기사분이 승객의 짐을 내려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추돌을 해버렸고 예. 택시기사는 중태에 빠졌는데 지금 이틀째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게 예. 이게 어제 낮 12시 50분 이제 부산 국제선 예. 청사 진입로에서 아우, 있었던 아우, 사건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진입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량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었던 동석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급했던,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너 구간에서까지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코너를 돌자마자 이 조향 장치,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하다 보니까 아마 이 조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영상상에서 보입니다. 조향이라고 하면은 핸들 네. 이렇게 네, 방향을 운전대죠. 운전대 핸들이 잘 말씀하시는 거죠?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운전자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차 모습이 저 정도 네. 망가진 거고 사실 사람이 100km의 속도로 부딪힌다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자 경찰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평소보다 좀 속도를 냈다 하더라고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커브길을 돌다 보니까 그러면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조향 장치나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충격이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속도에 있어서는 국가수 감정 의뢰를 받아봐야 돼가지고 뭐 속도 위반이다 아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저 영상을 쭉 이렇게 네.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동승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외국 어떤 차 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잘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네, 네. 했으니까 이제 느낌에 차를 새로 사서 좀 과속을 네. 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추정이죠. 예, 네. 추정이죠.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네. 그런 정황이 좀 느껴지는 것 그런 같아요. 느낌입니다. 전 운전자의 이야기는 예. 그래도 운전을 다 하는 우리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예, 저속도에선 조향 장치가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급가속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코너를 저렇게 돌면 예, 우리가 코너를 돌거나 이 진로를 바꿀 때는 예. 감속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운전자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느냐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브레이크를 저 순간에 밟았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차량 결함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본인은 바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을 하기 위한 엑셀을 밟고 있는데 예. 조향 장치가 안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저는 좀 일단 답변이 틀린 답변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황은 추정이지만 상당히 좀 뭔가 차량의 성능을 동승자들에게 과시하려는 예. 그런 좀 만용해서 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금 네. 터미널 바로 앞도로잖아요. 그럼요. 저기는 차량들이 수시로 서고 짐 내리고 사람 내리고 하는 갓길이 곳이잖아요. 아니더라도 저 정도에서 서도 괜찮은 겁니까? 안 되죠. 네. 원래는 안 되죠. 법적으로는 이제 위법일 수가 있고 네. 통제 구간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예. 사실은 공항청사 입구 앞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사람들이 유동량이 속도를 많고 줄여야겠죠. 네, 예. 차량도 불법 주차일지언정 많이 서 있을 수 있는데 예. 아까 보시면은 거기 이제 경고 표지판이 몇 개 있고 앞에 봉고 차량 같은 게 하나 서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빠른 속도로 지나쳐버리고 택시를 못 보고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운전 부주의인 것은 명확해 네.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운전자가 본인은 조향장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네. 나의 어떤 고의 사고, 그러니까 과속을 해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속도. 과연 정말 이게 속도 위반에 의한 사고인 것인지 아니면은 운전자의 이야기처럼 실제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차량에 달렸던 사고 차량에 달려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사고 지점만의 어떤 영상이 아니라 이 사고가 발생하기 지금 15초 정도의 지금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전의 속도를 어느 정도 냈었는지, 그리고 이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내부에 여러 가지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속도가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석자가 또 무엇보다 옆에 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고가 난 당시에 동석자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언 진술이 있기 스톱, 때문에 스톱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진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경찰이 조사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가 이제 스키드 마크 등 가지고 이제 속도를 측정하겠지만 네. 지금 우선 보면은 찍힌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500m를 15초에 달렸어요. 이야. 이건 시속으로 하면은 120km예요. 예. 네. 그러니까 100km는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감속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서 저는 예. 운전자가 택시 기사분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사죄를 하고 나서 그럼요, 그 맞습니다. 다음에 차량의 문제를 얘기해야지 예.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저건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택시 예. 기사분이 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주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주차된 차들을 막 들이받고 다니는 한 차량이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운전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일단 화면 함께 보시죠. 차가 왔다 갔다 거리길래 누가 운전하는지 궁금해서 옆으로 가서 봤는데 어린애더라고요. 이리저리 차선도 바꾸면서 여러저러 잘 다녔던 이 차량 운전자가 예. 다름 아닌 9살짜리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운전을 하고 다닌 겁니까? 7km를 달렸어요. 7km요. 시간으로는 40분이 넘어요. 어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엄마의 키를 예. 차 키를 들고 나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주차장에서 사고가 두세 차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서 이제 파손을 했어요. 거기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려 하는데 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네. 안에서.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지금 9살이면은 꼬마죠. 주차장에서부터 여기서 시작이 사고들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죠. 들이받고 과충우돌입니다. 네, 또 반대쪽으로 들이받고 아이고. 예.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 결국은 그대로 주차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7km를 이렇게 원형으로 도로 주행을 해서 예.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그런데 저 과정에 11대의 차량을 파손했는데 예. 자, 9살 초등학생 왜 차를 몰고 나갔을까요? 이때가 등교 시간이었거든요. 예. 엄마 차를 타고 학교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 뭐 정말 다행히 인명피해는 인명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라 이게 실화냐 우리가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해프닝으로 얘기를 해프닝인데 할 수 예. 있는 거지 누군가 네. 다쳤으면 정말 큰일 날 저 뻔했습니다. 집은 지금 다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었죠. 그죠. 또 위험했습니다. 네. 후유증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딪힌 차량들에는 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라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게 이 사건의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11대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물어내려고 하면 이 집도 참 쉽지 않겠다 싶네요. 이 어린아이는 운전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게 호기심이 좀 많았던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 예. 아이가 경찰에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이제 온라인상에 이 예. 스마트폰으로 하는 자동차 게임을 굉장히 좀 즐겨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한 사람이 이 피해 차량의 차주가 아니라 엄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어져서. 네, 그러니까 차 키가 아이가 등교할 시간에 차 키가 없어져서 엄마가 바로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온라인상에 이 차량과 관련된 여러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부모님한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런 호기심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좀 해프닝과 같은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사고를 낸 초등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영락없는 초등학생, 네. 머리 어린 아이였는데요. 사고와 별개로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망가려고 했었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말라고 하더니 혼자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가다 따라가니 갑자기 뛰더라고요. 저보고 숨바꼭질하자 술래잡기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그냥. 뭐 10살이라면서요. 근데 뭐 믿지도 않고 어이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긴 했는데 정말 어쨌든 다행입니다. 사고를 낸 상황에서 이 예. 어린아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고요. 이제 사실은 부모님께서 굉장히 큰 걱정에 지금 쌓여 있고 휩싸여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어줘야 되니까. 네, 이 차량 손해와 관련돼서는 부모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11대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차량된 파손 그 차량 부위를 보게 되면 한 부분만 접촉 사고를 냈던 것이 아니라 차량의 어떤 면부터 쫙 긁고 밀고 갔죠. 밀고 갔죠. 갔죠. 쭉 밀고 갔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차량 수리비 견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좀 걱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막내가 지금 4학년인데 4학년보다 한 살 어린 3학년이 그렇죠. 지금 운전을 해서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인명 피해 없는 건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주의를 자, 좀 맞습니다. 부모께서도 많이 시켜를 그렇죠. 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지난 네. 4일 이 제주도에서 이 대형마트 추돌 사고도 초등학생이 운전을 한 거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어린 그때는 아이가 11살이었죠. 뭐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배웠다. 뭐 게임으로 운전 그러니까. 배우거나 그러면은 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무술 뭐 10단, 20단 그렇죠. 다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성인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게임의 세계와 판타지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 내가 게임 속에서는 이렇게 운전도 잘하고 말씀하신 대로 잘 싸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예. 현실에서도 난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착각을 할 가능성이 수 큰 게 있죠. 요즘 아이들 드론도 조종합니다. 예. 그럼 나는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른들이 잘 막아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무조건 또 윽박 지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해시켜 줘야죠. 예. 그런데 저 아이의 경우에는 좀 호기심도 많았고 만용이 좀 이제 튀어나왔던 그런 경우 같은데 네. 이런 사건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 차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예.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런 좀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려는 욕구가 있을 때 잘 예. 제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차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4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의 증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안희정 전 지사의 어제 출석 모습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사에서 찾지 말라고 압력 넣으신 건가요? 오늘 이렇게 측근분들 오시는데 힘이 어떠신가요? 네, 뭐 어제 재판에서 약간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네. 뭐 어제 재판에서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와 격의 없이 잘 지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어제는 안희정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4명이나 나왔다면서요? 네, 주로 한 이야기는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와의 사이,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검찰 측 증인은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뭐 굉장히 안희정 지사와 직원들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제 나온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이 증인에 따르면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수평적이고 굉장히 뭔가 민주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의 이 운전기사를 했던 직원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탁하는 청유형의 뭐뭐 하세, 가세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나온 증인 중에 굉장히 좀 유력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 씨인데 이 어 씨는 전 네, 수행기사였죠? 김지은 씨 바로 다음 그러니까 김지은 씨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수행비서를 했던 이 어 씨였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인수인계할 때 뭐 일주일 동안 울었다. 그러니까 울 정도로 그 본인이 수행비서를 하다가 정무비서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런 진술을 해서 어제 조금 안희정 전 지사 측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진술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해외 출장 같은 경우도 네. 뭐 꺼리낌 없이 뭐 잘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증인이 네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임 수행비서 이야기를 들으면 격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주장은 수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첫 인터뷰에서부터 이제 미투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나에게는 입도 없었다. 나의 의지라는 거는 뭐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는데 시 얘기는 전혀 달라요. 자신이 이 김 비서가 안 지사에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사님이 뭘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어떻게 대드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상당히 뭐 동료처럼 격이 없는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등장했던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들입니다. 같이 뭐 맞담배를 피우면서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고 절대로 이제 지시형이 아니라 청유형, 권유형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지면 어제는 물론 안지사 쪽에 술자리에서도 그렇죠. 격이 없이 네, 술자리도 이게 밤늦게 일이 끝나도 꼭 술자리를 가지면서 예. 뭔가 이렇게 동료 일을 좀 다지는 모습. 그래서 과연 이 수직적이었느냐, 수평적이었느냐 이게 이제 김지은 씨 측 증인들의 이야기. 캠프에서부터 충남 도청까지 아주 수직적인 관계가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여졌다. 근데 어제 캠프가 일사불란했다는 얘기는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했지만 네네. 동료애로 뭉쳐서 우리는 굉장히 수평적인 지사의 이제 어떤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진술을 드리는데 예. 일단은 배치가 됩니다. 그러네요. 수행비서직 인수인계를 할 때 물론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이렇게 바뀐 게 좀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네네.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최초 폭로 당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저 보직을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걸 봐서 이것보다 더 크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 일을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구나. 그냥 나 하나 자르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뭐 안전지사 측의 증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전지사 쪽에서 유리한 사람을 불렀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김지은 씨 쪽 증인이 채택이 되면 그분들은 또 당연히 김지은 씨 쪽을 좀 이렇게 편을 드는 거 아닌가. 그게 보통 재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검찰 측 증인이 먼저 나와서 김지은 씨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을 쏟아냈고 이번에 이제 어제 나왔던 진술과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13일에 이어질 5차 공판에서는 또 민주원 씨, 안희정 전 지사의 이제 부인이 나와서 또 부인이 이야기를 나왔죠. 예.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모호한 평가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서로 다 배치가 되는, 서로가 다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김지은 씨 측에서는 아예 안희정 지사의 어떤 캠프와 안희정 지사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력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수직적인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이제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한 어떤 증인들의 진술을 보게 되면 전혀 그게 아니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결국에는 이 진술 자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좀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가가 아마 재판을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5차 공판이 있는데 이제 안전지사의 부인도 나올 맞습니다. 예정이라고 그렇죠. 하니까요. 계속해서 공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을 했다. 최근 이 곡이 아이들 사이에서 뭐 대단한 인기라면서요. 노래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네, 저도 이 인기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노래 처음부터 네, 나온 노래인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곡 자체가 굉장히 뭔가 단조로우면서 따라 부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이 가사를 예.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했어요. 또 이 부르는 게 유행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 연령대가 더 낮아져가지고 유치원생들도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아까 방금 저희가 본 게 이휘재 씨의 아들 그 서준선이 이 영상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떼창이라고 하는데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는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만 들어보면 굉장히 연애의 도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의 노래인데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같이 흥얼거린다는 점에서 좀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어른 노래를 벌써부터 배운다는 면이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남진 씨의 노래 예. 저 푸른 초원이 이걸로 히트를 좀 쳤거든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한 5살 예. 무렵에 그때 어른들이 야단을 치시더군요. 가사 내용도 모르면서 흉내낸다고. 예.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아이콘의 저 음색이 좀 독특하거든요. 사랑을 만나 뭐 이제 했다. 예. 이 말투도 이제 아이들이 따라하기 쉽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야단 치실 문제는 아니고 네. 저 문제는 현대
이 21세기만 벌어진 게 아니고 예. 우리 전에도 어렸을 때 사랑을 했다 이 노래 그렇죠. 전에도 네. 가요가 아이들에게 불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히트를 친 거는 제가 떠오르는 거는 여러 해전인데 크레용팝의 빠빠빠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 정도. 그때 뭐 오기통춤 추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음. 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히트곡이 터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좀 기현상이긴 하지만 이걸 뭐 너무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또 가사를 잘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남녀노소가 불러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예. 네. 사랑을 했다 노래 제목인데 신구 선생님이 니들이 사랑을 알아? 이런 그러시겠네요. 말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